예쁜데? 진이 좋아하시네. 고교 2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담을 쌓고 대학 진학은 생각도 않던 나는 고3 때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학을 감을 경험했던 공부 못하는 아들의 어머니가 당한 수모 아닌 수모를 보면서 대학 진학을 결심한다. 고3 1년을 불태우는 열심과 거기에 수능에서의 찍깃발까지 장렬한 결과 운 좋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대학이 주는 자유와 즐거움도 잠시 무의미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기 중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가 한 조선소에서 막노동 알바를 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중 어머니의 감동의 편지를 받고 귀향을 결심한다. 그 후 어머니의 권유로 뉴질랜드를 발견하여 영어 한마디 못하는 문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이민의 도전장을 내밀고 남태평양을 건너게 된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홈스테이 집주인의 고가의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도둑맞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사건을 이용해 보험회사와 나 양쪽 모두에게서 자전거 값을 보상받으려는 집주인들에게 실망하여 그 집을 나와 갈 곳 없이 뉴질랜드 밤거리를 헤매게 되는데, 고기 좀 사오겠습니다. 홈스테이 집에서 나와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는 뉴질랜드의 거리를 걸으며 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근처 숙박업소나 유학원 원장님 댁이 아닌 같은 반에서 공부하며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의 자취방 플랫이었다. 이미 나의 자전거 도난 사건을 알고 있던 친구는 흔쾌히 나를 받아주었고, 며칠 남지 않은 학원 수료일까지 그 친구 집에서 난 걱정 없이 등을 붙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유학원과 학원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며칠 후 홈스테이 부부는 학원까지 나를 찾아와서 사과를 했고 다시 돌아오기를 부탁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원까지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수습하려는 그들이 안쓰럽고 고마워서 난 그들의 실수를 용서했다. 하지만 내겐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기에 홈스테이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다. 배고파요. 네, 지금 많이 고파요.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아이들하고 지금 맥날드 햄버거 가게에 왔습니다. 맥날드 햄버거 가게에 지금 뭘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나의 다른 계획이란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원에서 한 발 벗어나 그동안 배운 영어를 실전에서 사용해보며 뉴질랜드를 좀 더 자유롭게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며 3개월을 지냈던 대도시 크라이스트처치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 과일 농장에서 과일도 따고 돈도 벌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다는 블레넴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다. 아이스크림. My favorite. 애플 파이. 그곳에서 내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한국의 호스텔 또는 게스트하우스라 불리는 백패커스였다. 내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이곳의 주인장님께서 숙박객들에게 지역의 각종 농장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3개월 영어를 배웠다고는 하나 어디 언어가 3개월 만에 깨우쳐진단 말인가. 불안하고 긴장한 마음에 더듬더듬 머리는 하얘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신 주인장님의 도움으로 6인실 숙소에 침대도 하나 잡았고 사과 농장의 일자리도 알아봐 주겠노라 약속도 받았다. 그 백패커스에는 투숙객들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나처럼 농장에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려는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배낭여행객들과 또는 워킹 홀리데이를 온 워홀러들이었다. 그들 대부분이 내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공용 주방이 고급스럽진 않았어도 깔끔하고 질서 정연해 보였고,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이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편함이나 소란함보다는 오히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군데군데 놓여진 테이블과 의자, 소파에서 각자 음식을 먹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여유와 자유가 느껴졌다. 내가 속한 방은 2층 침대가 3개 있는 6인실이었다. 난 그 방에 들어가서 2번 놀랐는데, 그 첫 번째는 한 방에서 남녀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사실 이 2번째에 난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아무렇지 않게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옷을 막 갈아입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작은 2눈이 그들의 눈에는 감은 것처럼 보였는지 그들은 아주 자유로웠다. 내 눈은 작았지만 그래도 볼 건 다 보였다. 어쨌든 그렇게 난 낮에는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따며 돈을 벌고, 밤에는 내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각자의 음식들을 요리해서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놀며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유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누구도 나의 영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었기에 어리숙한 영어로 더듬더듬 대화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영어를 말함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다. 얘들아, 간식 먹고 하자.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와 관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접하면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나고 자라면서 나를 형성시켰던 나의 사회와 지식, 그리고 내가 옳다고 또는 틀리다고 믿었던 가치관들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난 거기서 2명의 한국인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보다 1~2살 많은 여인과 또 나보다 1~2살 어린 여인, 그들은 나와 같은 사과 농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일을 다니고 있었다. 당시 나는 머리 관리도 귀찮고 또 뉴질랜드의 비싼 이발비를 아껴보고자 친구의 바리깡을 빌려 그냥 머리를 밀어버렸었다. 유희가라 그래? 아니 또 뭐라고 그러더라고. 맨날 그걸 아무튼 뉴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뜨거운 노지에서 사과를 따느라 얼굴은 시커멓게 타버렸지. 몸은 삐쩍 마른 데다가 머리까지 빡빡 밀어놨으니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그런 모양새에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 2 여인은 내게 밥도 나눠주고 그곳에선 보기 힘든 귀한 한국산 마른 오징어까지 나눠 뜯으며 우리는 친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어떤 특별한 스토리는 없이 그냥 친하게만 지냈다. 저 와이프한테 죽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랬고, 보통 거기에 있는 워홀러들은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라기보다 여행을 위해 돈을 버는 임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일해서 여행 자금이 모이면 여행을 떠난다. 나도 거기서 2달간 주 6일 사과를 땄으니 돈도 조금 모았고 해서 홀로 여행을 떠나려 했는데 부모님 모습이 눈에 그려졌다. 내가 뉴질랜드에 온 목적은 단순한 영어 공부와 여행이라기보다 나를 통하여 훗날 우리 가족 모두의 이민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에 이 나라를 나 홀로 여행하기보단 나를 그리워하실 부모님과 함께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란 생각에 그동안 돈 좀 벌었다고 허풍을 치며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했고 부모님은 형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 뉴질랜드로 날아오셨다. 당시 나는 조그만 중고차 한 대를 구입했는데 우리 4식구는 그 조그만 차에 4사람의 많은 짐을 트렁크도 모자라 뒷자리 발밑까지 꾹꾹 눌러 담고 그것이 불편한지도 모른 채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양 기대와 설레임 속에 그렇게 22여일간의 뉴질랜드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다. 그때 우리 가족 모두는 그 무섭다는 이민병에 걸려 있었고 마법에 걸린 듯 이 나라에 빠져 있었기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았다. 남섬부터 시작하여 북섬 꼭대기까지 시간의 제한 없이 일정의 제한 없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우리는 뉴질랜드가 제공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했다. 크고 작은 도시들을 지날 때면 이곳이 우리가 정착할 곳인가 저곳이 우리의 곳이 될까 되도 않을 기대와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22여일간 힘든 줄도 모르고 약 5,000km를 달렸다. 여행이 즐겁고 신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민을 생각하기에 아직은 한참 자격 미달인 나의 모습이 보일 때는 착잡함과 같은 약간의 상실감이 나를 에워싸기도 했다. 22여 년 후인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던 그때는 나는 몰랐다. 내 손에 당장 쥐어지지 않아서 우울했던 심정, 또 먼저 와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들었던 부러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언어의 장벽에 대한 부담감, 이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의 낭비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처음 뉴질랜드 올 때, 또 이후로 내가 홀로 유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마음이기에 눈에 보이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홀로 외국 생활을 하는 아들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잘못될까 걱정스러우셨을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어쨌든 그렇게 꿈만 같았던 자동차 여행은 끝이 났고 가족들도 한국으로 돌아갔고 나는 뉴질랜드를 얻어내기 위한 여정의 다음 목적지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